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상암동에 말이죠.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다 지금은 잠시 또 이렇게 멈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 조금 전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얼굴을 뭉개고 싶었습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실수로 쏟았어요 했다죠. 자, 누리꾼들은 악명 높은 태국 형무소로 보내라 입을 모으더라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울산 울주 온산 운동장입니다. 반려견 산책 안 된다고 저렇게 써 있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네, 한국인 맞아요 하신 이기열님. 자, 부산 지하철입니다. 사람이 없다 손 쳐도 캐리어를 통로에 저렇게 툭 던져놓고 내릴 때까지 남 몰라라 하지 뭐예요. 아이고 하신 임진선님. 자, 1979년 한진고속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 경북 영천이 고향인 최영이 찾습니다. 시집 간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사만 보면 꼭 연락 좀 해줘 하신 남명자님. 자, 지난 13일 밤 11시 숭례문에서 거액이 들어있던 베이지색 파우치 찾아주신 신길 운수 택시기사님, 기사님 덕분에 전 살았어요 하신 김미선님, 그리고 부산의 박은경님, 인천의 장민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추가 발언 없답니다. 자, 오늘 많이 접하셨죠? 박나래 씨가 침묵을 깼습니다. 초췌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개고먼 박나래입니다.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적으로 따질 생각이다. 추가 입장 발표는 없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상태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논란과 관련한 3차 입장을 전했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제기된 문제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발언이나 설명은 더 하지 않겠다.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도 했고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사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 매니저들 폭로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죠.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폭로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고요? 일단 그렇게 보이는 사건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박나래 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도난당했다 이랬고, 그 사건이 알려진 초기에 내부인들에 의한 소행이다, 내부인 소행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박나래 씨 집에 들어들었던 게 매니저 2명하고 스타일리스트 1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박나래 씨 측에서 이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용의자로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로 외부에서 들어온 도둑이었다는 게 밝혀졌긴 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노와 불만으로 그리고 폭로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런 분석이고 주장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예, 콩밥 먹여야 돼. 자, 야심한 새벽 택시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 갑자기 너 어디가 묻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하지 마요. 아니, 정신없이 끝났잖아요. 오늘 내려주면 되지. 손님이 찍으신 경로를 아니, 저기요. 카카오가 알려주는 아니, 대로 공중까지 왜 혼자서 손님
선생님 여기 앞에 경찰서인데 경찰서 갈까요? 아, 네. 마음 더 드릴게요. 아니요, 돈 안 주셔도 돼요. 경찰서 가요. 여보, 쟤안 돼. 내 손을 먹여야 돼. 야, 너 손하고 있어. 너 있잖아. 나쁜 짓 하지 마. 너 이러다가 내 손하고 있어. 일단 지금 우리 오빠 줘. 여보, 이리 와. 여보, 이리 와. 아, 우리 오빠 변호사거든. 아,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제보자는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님입니다. 지난 12일이 새벽 3시간 넘은 시각에 강남에서 한 여성 승객을 태우고 동대문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을 태울 때 여성의 일행들이 잘 부탁드린다 막 이렇게 챙기는 등 여성이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나서 이 여성 내가 뭐 정말 진상이냐 뭐 내가 많이 취했냐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얼마 후면 목적지로 간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 왜 일로 왔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화를 내고 난리를 피기 시작했어요. 욕설도 하고요. 그래서 기사님께서 어플에서 설정된 대로 오고 있는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계속 욕설을 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렇게 우리 들은 것처럼 난리를 부리고 너무 무섭다 그러고 그랬다고 합니다. 내비 앱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치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갔던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자고 기사가 제안하니까 예. 승객 여성도 오케이 알겠다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는데 가는 와중에도 10,000원 더 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오빠가 남편을 말하면 변호사면 뭐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또 했다고 하면 결국은 경찰서에 도착을 했고요. 아마도 경찰관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여성이 사과를 했던 것 같긴 해요. 죄송하다 얘기를 했기는 했는데 기사님이 봤을 때는 이게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또 지금 연말에 지금 뭐 음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좀 난동이나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승객들이 많아서 마음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우리 남편이 변호사면 무서워해야 되나요? 남편이 변호사면 더 조심해야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술을 적당히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제발 드세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몰래 다가가 쓱입니다. 자, 주차된 차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캄캄한 저녁 주차된 차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저 검은 그림자. 자, 갑자기 멈칫하더니요. 후드 모자를 쓱 얼굴 가리고 동작 개시를 합니다. 자, 차 옆에 앉더니 찌익 하고 미션 성공. 팔짱 낀 채 저 멀리 또 사라지는데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2014년 12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몇 년 전인데요. 무슨 말이죠? 서울 당산역 인근에 주차했던 제 차 어떤 인간한테 긁힌 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누군가의 차를 긁고 지나가는 일 저희 제보자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제보자가 지난 7일 오후 3시쯤 PC방에 가려고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고 해요. 한 5시간 정도 PC방에 있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좀 쭉 돌아보면서 점검을 좀 하셨는데요. 근데 6시쯤에 저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한 남성이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는 제보자 차량을 뭔가로 긁고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제보자가 차를 확인해 보니까 약 10cm가량의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죠. 이 피해 차량 약 3달 전에 새로 구입한 신차라고 해서 아이고. 더 마음이 아픈데요. 제보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데 이 영상 속 남성이 뭔가 낯이 익더랍니다. 오호. PC방에서 종종 봤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보자가 다음 날 PC방을 다시 찾았는데 그곳에서 저 블랙박스 속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검거했습니까? 직접 검거하려고 하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무섭죠. 것 같아요. 무섭죠.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PC방에 있던 남성 경찰이 검거를 했습니다. 이 검거 이후에 하는 얘기가 원래 자기가 지금 SUV 차량 바꾸려고 하는데 예. 유사한 차량이라서 이 코팅이 잘 벗겨지는지 괜찮은지 그거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변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전으로 긁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전 크기보다 훨씬 크다고 보이고요. 얼굴을 가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습범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일단은
경찰이 합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 금액이 꽤 되기는 것 같고 또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합의할지 말지는 고민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코팅 테스트를 왜 남의 차에다 해? 지 차에다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이제 듣도 못도 했던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잘 안 믿어지거든요. 아이, 그럼요. 다른 이유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죠. 부모님의 걱정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19살 여성입니다. 곧 20살을 앞두고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요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낳은 늦둥이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우선 공식적인 제 통금 시간 밤 9시거든요. 친구들이랑 동네 카페에 가서 놀고 있으면 오후 5시부터 어디냐, 왜 안 오냐 부모님께 폭풍 연락이 옵니다. 혹여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시는데요. 심지어 주말 저녁엔 꼭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얼마 전엔 수능도 끝났겠다. 동성 친구 4명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엄마한테 무슨 할 말 있다고. 엄마, 나 수능도 끝났는데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뭐라고? 여자애들끼리 일본 여행을 가? 얘가 무슨 소리해? 해외여행은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가. 아, 엄마, 수능도 끝났는데 친구들 다 간대. 진짜 조심해서 다녀올게. 아니면 제주도라도 제발.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그럼 서울에서 놀게. 제발 1박 2일 딱 하루만 놀다 오면 안 될까? 안 돼. 위험하게 무슨 여행이야, 여행은. 결국 여행은 취소됐고 저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못 간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내년에 다닐 대학교도 집 근처라서 통학을 하면서 지낼 텐데 대학생이 돼도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건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진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도 좀 유사한 사연을 전해드린 적 있죠. 자,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이놈의 지집애 엄마랑 맨날 사건 마냥 보면서도 그딴 소리가 나와. 백주대낮에 봉변 당하는 세상인데 일본 여행, 제주 여행, 야 그거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안 돼. 동그라미. 좋습니다. 그렇죠. 따님 사랑 우리 박 변호사님. 다음 사연자 딸이에요. 뭐? 해외여행은 남편이랑 가라고? 아니 통금이 9시인데 어떻게 남자를 만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엄마 나 계속 이렇게 가다가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같은데 나간다. 제발 좀 X. 자 교수님. 네, 정말 너무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특히 외동딸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인공수정. 너무 인공수정의 늦둥이의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 못하겠습니까?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는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불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양육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잘 독립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동성 아이들끼리 지금 19살 아이들이 뭐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까 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주도도 안 되고 서울도 안 되고 이렇게 묶어놓아서 키우는 딸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딸과 부모가 굉장히 치열하게 아주 오랫동안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사이가 멀어진 다음에 여행을 보내주거나요. 아니면 순순하게 보내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보내기는 보냅니다. 자신이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얘기 왜 나왔겠습니까? 사건 반장을 같이 자세히 평소에 본다라면 그것만으로 상당 부분 예방이 된 겁니다. 사건 반장 같이 봐주시고 그럼 조심할 거 다 알아서 조심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의 이 소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제 입장을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예. 딸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그러니까. 못 보내줄 것 같아요. 일본은 조금, 제주도 좀 그렇고. 그러면 아빠랑 갈래 뭐 이런 거? 동성인지도 못 믿겠고 저는 솔직히. 다시 한번. 뭐가 확실히 100% 믿지는 못할 거. 그렇다면 일단 서울에서 좀 놀다가 조금씩 좀 거리를 좀 멀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박 변호사 저렇게 얘기를 하면요. 박 변호사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따랐어요? 네, 저는 거의 다 따라. 진짜 희한해. 아니 저러면 제가 얘기 안 한 세 번째 길이 있어요. 좋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오는 9시 이전에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 자양강장제 광고 기억나십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 김종서 씨 노래 배경으로 나오던 막 그 통금 시간 맞춰서 막 여자친구 손잡고 막 뛰어가는데 아래 뭐 그랬지만 그 전에 다 했다는 또 그런 얘기. 자,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김하나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저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장민채님처럼 자 어머니 이제 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제는 다른 인격 체구나 하면서 놓아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생각보다 이 사연자님께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손진아님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네요. 임세민님 저는 30대인데도 통금이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시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트립이라면 걱정 없이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웬일이래? 치킨 먹으러 가자는 소리 다 하고? 고추마요도 모르면서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이것도 나란 일이고 애국이다. 내부자들 우미로 감독 작품 애국. 나는 지금부터 세상을 바꿀 것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 12월 24일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키고 싶은 겨울도 즐기고 싶은 겨울도 눕시이거나 눕시이거나 그 어떤 겨울이 와도 노스페이스 리마스터 눕시. (11인조) 보이그룹 오메가 X.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거나 이미 데뷔한 경험이 있는 멤버들로 구성돼 이른바 경력직 아이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전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최근 몇 년간 법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엔 멤버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도 있는데요. 최근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휘찬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던 심경을 처음으로 저희 사건반장에 털어놨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서 들으신 대로 오메가 X 11명의 멤버로 구성된 보이그룹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멤버 휘찬, 50대 여성 전 소속사 여사장을 성추행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가 방송으로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 그 멤버 휘찬이 처음으로 그동안의 어떤 심경을 저희한테 털어놨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멤버 11명이 경력직 아이돌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들은 2022년 11월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시 소속사 대표의 폭언, 성추행, 술자리 강요 등을 주장하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요. 승소하면서 이듬해 멤버 전원이 소속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휘찬을 비롯한 멤버들이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 대표 측에서 도리어 멤버 휘찬이 전 대표를 성추행했다라면서 CCTV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고 형사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휘찬과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피해자다, 상대방이 가해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상황이었죠. 저희가 자, 방송한 일단 지금 일어서 있는 게 휘찬이고 앉아 있는 여성이 전 소속사의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 영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때 방송을 했었죠. 근데 그 휘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를 멤버들과 함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니까 전 대표가 도리어 이 휘찬, 그러니까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건이 최근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자, 전 대표, 이 50대 여성 전 대표가 휘찬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건 검찰에 송치가 됐었는데 휘찬은 당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상당히 억울했다고 합니다. 당시 심경 좀 들어보시죠. 경찰 단계에서 그 CCTV 영상 그거 전체적인 거를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거 끝까지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형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저를 범죄자로 생각했는지
그거 옛날 영상이고 확인할 수 없다. 아시지 않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CCTV 원본 영상이 있고 편집자가 있는데 원본 파일에서 전송된 파일이면 뭐 다 있을 텐데 그거 확인 못한다 막 이러면서 그게 계속 막 생각나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네, 안 그래도 당시에 너무 힘들고 절박하고 인생이 정말 끝난 것 같고 증거까지 찾기가 힘들어서 답답한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경찰에서 마치 자신을 이미 범죄자로 생각한 듯 잘 들어주지 않아서 정말 억울했다고 합니다. 전 대표가 제출한 CCTV 영상이 전체 원본이 아니고 총 3개 파일, 각각 6초, 9초, 11초 분량으로 편집이 된 영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사이사이 편집된 부분들이 약 8분가량 존재했던 건데 이 휘찬이 조사를 받으면서 아니 전체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원본이 있고 편집을 한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경찰은 옛날 영상이라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화나고 억울했던 부분이라고 휘찬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서 보신 것처럼 당시 소속사 사무실에 설치된 CCTV였고 전체 영상 원본이 당연히 있겠죠. 자기네 사무실인데. 자, 그런데 전 소속사 대표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무삭제판 CCTV 제출 거부입니다. 자, 수사기관에서도 좀 전체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풀 영상을 내놔라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전 소속사 대표 측은 끝내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정말 그 제출되지 않은 그 시간대까지 포함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휘찬에게 다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계속 소리치고 막 욕하고 그러길래 계속 안 들어가겠다고 뻗탱이다가 계속 욕하고 막 죽이겠다, 막 너 연예인 관두고 싶냐, 막 그러니까 들어가서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들어갔고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잡고 뽀뽀하려 하고 다리로 제 허리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 상태로 이 사람이 저한테 매달려서 저도 중심 못 잡고 넘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숨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너무 막 수치스럽고 다 그냥 너무 치욕스러워요. 사실 그 사람이 너무 무섭고. 자, 그러니까 휘찬은 앞서 CCTV에 나온 대로 뭐 접촉은 있긴 했지만 이게 강요와 어떤 압박에 의한 거였다. 50대 그 여 사장에 의한 좀 차이가 있어요. 주장입니다. 2022년 7월 11일 새벽인데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휘찬이 뭐 군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좀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 있다면서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체 접촉하면서 뭐 뽀뽀 같은 거, 키스 같은 거 하면서 강제 추행을 했다라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인데 휘찬의 주장은 좀 완전히 다르지요. 휘찬을 지목해서 이 전 대표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남으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단둘이 남아있을 때 이 전 대표가 힘들다면서 오히려 울면서 휘찬한테 자신의 중요 부위를 좀 만져달라 요구를 했고 처음에 거부를 좀 하니까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손으로 잡아서 이끌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 욕설하고 연예인 그만둘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화장실에는 이 전 대표가 갔는데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욕하면서 연예인 관두고 싶냐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팔과 다리로 휘찬의 목을 뭐 또 감싸고 끌어당겼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장면도 이제 포착이 됩니다. 이게 3층에서 있었던 일인데 화장실은 3층에 있습니다. 결국 휘찬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이 도망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층 화장실에서 휘찬의 주장입니다. 봉변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지. 이 전 대표 소속사 대표의 어떤 이런 약간 물리적인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1층 남자 화장실로 도망을 쳤다. 자, 이게 말이죠. 풀 영상을 제출을 해도 어떤 이런 사건은 다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마저도 전 대표 측은 제출을 거부했다는 건데
자, 그래서 검찰은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검찰에서는 이거 이제 휘찬 씨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일단 영상을 다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휘찬 씨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못 내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불기소 결정문,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증거라고는 CCTV 영상밖에 없는데 전체 영상을 달라 그래도 전 대표 측에서 내놓질 않고, 그리고 영상을 편집했던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좀 사정을 보니까 평소에 이 그 전 대표라는 사람이 휘찬이나 다른 멤버들에게 뭐 폭언이나 욕설 이런 거 했던 것들이 인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멤버들이 좀 위축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예. 그럼 그 위축이 돼 있는 member 중에 한 사람인 휘찬이 거꾸로 자기를 위축시킨 그 사람을 강제추행한다?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검찰이 이걸 뭐 완전히 다 안 하겠다, 인정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고, 지금 증거라고는 CCTV밖에 없고 그다음에 진술로 고소인 진술, 전 대표 진술밖에 없으니까 이것만으로 우리가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불기소한 겁니다. 자, 심리적 위축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귀에 들어오는데요. 휘찬 씨가 관련해서 뭐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저 좀 들어보시죠.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다들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 정도로 그랬던 상황들이라, 뭐 안아줘, 엄마라고 해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스스로를 앞에서 엄마라고 표현을 해요. 엄마 사랑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랑해라는 말을 꼭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솔직히 너무 힘들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역겨워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쓰네요. 네, 이제 휘찬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런 일이 다 있었다면 그 심정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스스로를 엄마라고 표현하고 애정 표현을 요구했고요. 본인이 얼마나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지를 말하면서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기 1년 전에는 가장 심한 수위의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휴대전화에 메모해 놓기도 하고 멤버들 앞에서 울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회식 후에 전 대표가 휘찬의 얼굴을 가까이 잡아당기고 옆에 앉아서 팔과 다리 그리고 자신의 중요 부위를 휘찬의 신체에 밀착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오메가 X 현 소속자 측에 따르면 전 대표가 멤버의 숙소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 소속사 측 입장도 들어봤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뭐 휘찬 씨 얘기를 주로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인 강 씨는요, 아직 종결된 게 아닌데다가 끝까지 지켜보셔야 하는 사건이라면서 그쪽에서도 지금 많은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오메가엑스의 현재 소속사 측의 입장도 좀 들었는데요.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고 고소에 대해서 멤버 휘찬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소속사 측의 입장은 이 정도고요. 저희 제작진과 이 휘찬 씨 연락을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이게 지금 불기소가 됐다고 해도 앞으로 연예계에서 계속 복귀를 할 수 있을지, 뭐 계속 내가 연예계에 몸담고 있을 수 있을지, 복귀를 한다고 해도 방송사에서 나를 받아줄지 현실적인 걱정을 좀 크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뭐 과거에 뭐 이런 또 아이돌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전 다른 길을 걷고 계시지만, 진짜 이 휘찬 씨가 이런 일을 겪은 내가 나를 연예계에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방송국에서 날 받아줄까, 당연한 고민, 뭐 걱정 같아요. 그럼요. 연예인은 뭐 이미지에 살고 이미지에 죽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많은 오랜 기간 아이돌 훈련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사회성이라던가 모든 사람을 만나서 뭐 현란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이런 거에 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결론이 이분이 이제 완전히 피해자라고 나면 대중들에 의해서 질타는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거나
이미지나 혹은 또 그냥 뭔가 약간 가해자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다면 사실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법적인 이런 상황이 다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다른 상인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격 담합을 거절하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지난 8월에 있던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 올해 5월부터 인천 소래포구에 가게를 하나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8월이 새우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소래포구에 종합 어시장이 있고 구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m 정도 이 제보자는 종합 어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떨어진 대 100m 정도 된 구시장에서 새우 1kg에 25,000원씩에 팔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픈 기념으로 또 뭐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이 제보자분도 1kg에 25,000원을 팔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종합어시장의 인근에 있는 다른 상인들이 그렇게 비싼 가격을 팔면 안 된다, 싸게 팔면 안 된다. 우리랑 같은 가격을 팔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절하면서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는 키로당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팔고 있는데 너 혼자 키로당 25,000원 팔면 어떻게 하면서 주변 상인들이 막 이렇게 담합을 하자 사실상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소래포구 대장,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원래 그 사람이 가게를 제일 많았어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 그 소래포구 대장이라 할 정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말을 듣고 했는데 상인들이 저희는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줬죠. 배너를 만들어줬어요. 가게마다. 원래 각각류 새우 같은 키로당 얼마나 적어야 돼요. 키로를 안 적고 그냥 가격 왕새우 2만 원만 적어놓으면 배너에 100% 해야죠. 이게 진짜 2만 원치 하면 1kg 주는지 알지. 소비자들은 신고하면 잘못되네 싶으니까 배너를 다 해소했어요. 말로 그냥 2만 원, 새우 2만 원 판다 하고 이게 1kg냐 아니다 그냥 2만 원치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중량 표기가 없이 저렇게 팔면 당연히 키로당 2만 원이라고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신기합니다. 키로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다른 상인들하고 가격을 맞춰라고 하니까 이 제보자가 따르지 않자 직접 이 배너를 갖고 왔다고 해요. 왕새우 2만 원 요거. 그러니까 주변 상인들한테 이거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러네. 원래 한 3만 원, 3만 5천 원 받던 주변 가게들도 2만 원짜리 배너를 설치를 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니까 좋은 거 아니냐. 2만 원이면. 근데 키로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만 원인데 뭐 1kg, 2kg, 500g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키로가 없으면 현행법상 불법의 소지도 있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물어봐요. 혹시 1kg냐고 물어보면 그냥 2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만. 그러니까 키로수는 얘기를 안 하고요. 다시 한 번요. 혹시 이거 1kg 2만 원이라고. 1kg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2만 원 써져 있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좀 눈속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 배너는 4일 뒤에 철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갈등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겠죠. 제보도 안 하셨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계속 가격을 싸게 팔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술을 먹고 찾아온 거예요. 왜 니들 마음대로 장사하냐. 대장사인데 내 마음대로 장사하지 누구 얘기를 듣고 하냐.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분이 못 이겨가지고 주방 가서 칼을 든 겁니다. 자꾸 막 찌르려 하고 죽여버린다고. 전에 조직폭력배였어요. 자, 이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저 뒷주머니에다 흉기를 탁 집어넣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싶었는데 자, 주장입니다만 과거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더라. 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집어넣습니다. 새벽에 이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유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장님께서는 동업자랑 직원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웃상인이 술을 좀 마시고 와서 오자마자 너 왜 내 말 무시하냐? 너만 왜 삐딱하게 장사를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아니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다른 상인들은 다 내 말을 듣는데 왜 너만 내 말을 안 듣냐 하면서 계속 화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멱살을 잡고 얼굴도 가격했다고 합니다. 흥분한 두 사람이 이제 말싸움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웃상인이 지금 저렇게 보면서 저렇게 죽이겠다고 주방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자, 그 영상 지금 이거는 김하은 아나운서가 제대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영상을 보면 이웃 상인이 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여요. 뭘 찾아요 지금? 그게 바로 흉기입니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서 흉기를 허리 뒤에 차요. 자, 들고 집어 들고 허리 뒤에 차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를 본 동업자가 뜯어 말립니다. 지금 말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웃 상인이 동업자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밀면서 폭행을 가했고 둘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후에도 2시간 동안 가게 앞에서 너는 내가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두고 봐라 이 땡땡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위협을 하고 폭행하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제보자가 이웃 상인을 특수폭행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 상인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이웃 상인 회장도 쩔쩔매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주장을 제보자분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보셨던 그 배너들 2만 원짜리라고 쫙 나눠줬을 때도 그때 상인에서도 모른 채 했다라는 거예요. 담합을 다 알고도. 근데 제작진에서 상인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원회 쪽에서는 또 일부 가게에서 저런 식으로 그람 표시 없이 배너 설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하게 제재했다. 담합행위는 몰랐다라고 상인회에서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보자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로에 2만 5천 원을 파는 거 오픈 이벤트 겸 계속해서 그렇게 팔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너무 저기 뭐 싸게 파는 거다 항의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갈등들이 쉽게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런 갈등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담합은 아니지만 서로 튀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좀 합의하에서는 자유경쟁을 하도록 상인회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상인회가 제 역할을 혹시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건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여성, 그중 한 명이 친구에게 전 남편이 방송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성은 친구가 말해준 그 방송을 직접 찾아보는데요. 이 화면 속의 전 남편, 낯선 여성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방송을 계기로 충격적인 비밀까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으로 20년 전에 빵집을 운영하다가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남편이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여파로 실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보자의 빵집에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이 남편에게 빵 만드는 법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에는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 근처, 카페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도 좀 못 낼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않게 됐습니다. 이 남편 카페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의 의무를 다하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다면서요? 네, 4년 전쯤입니다. 공장에서 먹고 자겠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버린 상황이고요. 홀로 남겨진 제보자가 그래도 빵집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했는데 예. 결국 빵집은 폐업을 하게 아이고.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딸을 키우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 제보자가 남편이 자신 몰래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결국 남편한테 추궁을 하니까 잘못을 인정했고요. 제보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데 제보자가 3억 원 빚이 남은 그 아파트하고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1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혼했습니다. 자, 이혼 1년 뒤 제보자는 우연히 최근에 TV 화면에서 전 남편을 봅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가게에 이제 음식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진행자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물어를 가요. 저하고는 서류 정리를 전에 했는데 가게를 오픈해서 한 지는 1년이 됐고 그러면서 제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간 속았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거기 둘이 나와서 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배신감도 들고 제가 너무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저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재혼을 언제 한 건지 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친구가 네 전 남편 방송에 나왔다.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해. 너 좀 찾아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제보자가 그 방송을 직접 찾아보니까 전 남편이 한 유명 방송의 인기 빵집 사장님으로 소개가 됐고 자신의 아내라면서 한 여성을 등장시킨 겁니다. 재혼할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인데 4년 전에 파티시아인 처제에게 고급 기술을 1년 정도 배웠고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 빵집을 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인터뷰를? 네. 그리고 전 남편의 아내 역시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4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매일 밤마다 손도 마사지해주고 팔도 마사지해주고 그렇게 저희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산수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1년 전에 이혼했는데 이 사람들은 4년 전에요. 이 가게를 뭐 어떻게 막 하고 했다니. 그래서 아까 들으셨잖아요. 4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집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스로 방송에 나서 오래된 부부라고 하니까 검색을 좀 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꽤 오래된 부부인 것처럼 이미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고 유튜브 같은 데 또 소개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인기빵집으로 이게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연락했더니 바로 또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방송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뿐이고 그 여자 아내라고 나간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어서 제보자분이 또 방송국에 연락을 하셨답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대답은 그런 대본 없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답이 돌아온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전 남편의 배신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문자가 있어요. 욕을 막 했어요. 제가 니네 둘이 TV나 둘이서 인정한 거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이거 진짜 위자료 청구 수수료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조치는 다 취하겠다. 막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문자를 다 캡처해서 애한테 보냈대요. 제가 너무 그거에 더 이제 화가 난 거죠. 저는 진짜 미안하다 말이야도 할 줄 아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되게 선을 넘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제보자가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방송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설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 제보자가 전 남편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서 고등학생 딸에게 전 남편이 문자를 보냅니다. 게다가 전 남편 딸한테 니네 엄마 독사 같은 여자다. 아빠가 죽어야 이게 끝날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결국 딸이 울면서 이 사실을 제보자에게 털어놨고 제보자는 전 남편에게 이전보다도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엄마 독사 같은 여자다. 자, 결국은 그 여성한테 빵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빵집에 전화를 해요? 예. 좀 감정 억누르고 따지니까 상대 여성이 손님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시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그러니까 끊었어요. TV 속 그 여성이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전 남편의 내용 증명에 도착했는데 만약 계속 반복하면 뭐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고등학생 딸한테 아빠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도 보냈고 또 다른 날에 이런 메시지 있었대요. 어차피 네 엄마 증거도 없다. 불륜 상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분은 아마도 지금이라도 상간소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혼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시간은 가능하고 법적으로 이제 가사 소송, 민사 소송에서는 뭐 형사 소송에처럼 증거를 아주 엄격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의 증거 가치는 있습니다.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 남성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다른 여성과 현재의 아내와 뭐 어떻게 보면 동거를 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거는 뭐 충분히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곰곰이 보면 이 남성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뭐 가장으로서 공장에 가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륜을 하고 있었고 딸한테까지 고3 딸한 고등학생 딸한테까지 이렇게 뭐 엄마가 독사다 따로 뭐 2년에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버지는 참 없거든요. 딸한테 큰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고요. TV에 나온 것도 그래요. 딸과 전부인을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TV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나와서 다 얘기를 하고요. 내용 증명까지 뻔뻔하게 보내고요. 오늘의 제보자께서 정말 배신감 느끼시고 속상한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결혼식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축하의 의미로 펼쳐진 전통춤에 분위기가 한껏 흥이 오르는데요. 또 무슨 사고가 날까요? 자, 전통춤을 추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던 그때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춤은 즉시 중단이 됐고 사람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한순간에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무너졌나? 흙과 나무로만 만든 지붕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붕괴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붕의 높이가 낮아서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세상에 흙으로만 지면 어떡해? 딱 봐도 무너지게 생겼구만. 딱 봐요. 저 안 무너지면 이상하지. 좀 정신들을 좀 차리세요. 옆에 봐봐요. 딱 무너집니다. 아유, 다음이요. 정말 무너지게 생겼구만. 짜장 이어간다니까. 자, 한 여성이 자 보시면 종이 상자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 종이 상자 정리하고 있는 할머니 뒤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지금 뺏어온 거예요. 뺏었어. 자기 건 그냥 태연하게 뺏어서 자기 오토바이로 갑니다. 야, 이놈아, 왜 내 거 가져가? 네, 종이 상자를 빼앗긴 할머니의 불편한 걸음걸이로 여성을 쭉쭉쭉 뒤따라가는데 할머니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 여성 심지어 손을 내미는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재빨리 여성에게 달려가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데요. 행인들은 즉시 이 사실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을 파출소로 연행했다고 합니다. 욕심부리다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니 반성 좀 해야겠는데 아니 뺏을 게 따로 있지 저 폐지를 뺏어갑니까? 교수님 세상에 저걸 뺏어갑니까? 진짜 못된 여자고요. 반성 안 했을 거라는데 한 표 좀 더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표도 하나 더. 다음 이어갑니다. 자, 공연장처럼 보이는 공간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고 사방을 비추면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거 뭐죠? 자, 이 공연 스케일이 정말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공중에 매달린 사람이 휘리릭 자유자재로 몸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두둥실을 떠다니며 북을 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나와서 볼 수 있는 얼룩말 낙타까지 위풍당당하게 등장합니다. 뭐예요 이거? 자, 이거 유명한 서커스 아닙니다. 이 공연의 정체는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한 교회에서 준비한 거랍니다. 아, 이게 교회 행사예요? 심지어 저 교회에서 매년 열리는 공연이라는데 자, 얼마나 크리스마스의 진심인지 공연 규모에서 느껴집니다. 와우,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강아지 한 마리가 마당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총총 걸어가죠. 아유. 그런데 한쪽 발을 내밀다가 아이고야. 그만 연못으로 아이고야. 빠지고 맙니다. 강아지가 연못턱에 두 앞발을 올려서 나가보려고 애써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힘을 끙 줘보는데 다 됐다 싶은데 다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몇 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니까 체념한 듯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는데요. 마침 집에서 나온 주인이 그 모습을 봅니다.
아유, 보여줘, 자, 빨리. 애처롭게 뭘 봐. 바라보는 강아지를 주인이 곧장 들어 올리는데요. 자, 이 드디어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구조되자마자 저렇게 물기를 털어내고 후다닥 자리를 떠요. 왠지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아니 그거 말고 예. 예.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네. 보통 저런 데 보면 깊지가 않아. 그렇죠. 다행스러운 게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요. 그냥 반복적으로. 앉아 있잖아요. 나중에 네. 체념하고. 사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죽진 않아요.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